안녕하십니까, 정동환입니다. 역사에 가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간혹 이런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1997년 그때 외환위기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도대체 그때 우리가 무엇 때문에 단군 이래 최대 국난이라고 하는 외환위기를 겪어야 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환위기 때문에 삶의 터전이 무너졌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리에 빠졌던가? 네. 1997년의 외환위기는 참으로 많은 것을 변하게 했습니다. 수많은 중산층 가정이 무너졌고 소비의 양극화도 뚜렷해졌습니다. 진로그룹의 6개 계열사가 오늘 법원에 채무 동결을 요구하는 화의를 신청했습니다. 진로그룹은 앞으로 급속한 그룹 해체 과정을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계 순위 24위인 혜태그룹이 결국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화의와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재계 순위 25위인 유통그룹 뉴코아가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법원에 내일 화의를 신청했습니다. 외환위기 직전 재벌 기업들의 부도 도미노가 이어졌다. 그 가운데는 유통업체의 부도도 적지 않았다. 1998년 2월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초긴축 정책을 펼쳤고 외자 유치를 위해 실세금리 수준을 끌어올렸다. 자연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팍팍해졌고 적지 않은 중산층이 몰락했다. 대학로의 한 청바지 매장 전문업체가 문을 닫았다. 외환위기 여파 때문이었다. 이 업체의 사장은 매장 안에 남은 제품과 집기들을 모두 헐값으로 처분한 다음 종업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사장님. 남은 물건 떨이로 넘기고 다는 아닙니다만 그 돈으로 여러분들 임금을 이렇게라도 해결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약속은 못하겠습니다만 되도록 남은 임금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못난 세상 이해해주고 격려해준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가족들도 모두 친척집으로 흩어지셨다면서요. 사장님은 이제 어떻게 하세요? 내가 원래 처음에 이 트럭 한 대 갖고 영업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동대문에서 옷 떼다가 서울의 백화점이든 지방시장 점포든 닥치는 대로 뚫어볼 겁니다. 꼭 성공하세요, 사장님. 그래야죠. 사장님, 이거 하나 꼭 명심하세요. 가격이 비싸면 절대 안 돼요. 아니, 아예 비싼 거면 차라리 괜찮아요. 6, 7만 원대 어중간한 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팔아봐서 알잖아요. 아예 비싸든지 아예 싸든지. 예. 10,000원대, 그 비싸봐야 2, 3만 원대 제품으로 승부를 한번 걸어볼 겁니다. 성공해서 우리 꼭 다시 만납시다. 그럼. 예, 사장님,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꼭 다시 만납시다. 이렇게 됐다고 실망하지 말고 우리 꼭 다시 시작합시다.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의 몰락 현상이 뚜렷해졌고 또한 소비의 양극화 현상도 두드러졌다. 백화점 업계에서는 바로 그 부분을 핵심 포인트로 잡고 영업 전략을 세웠다.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몰락하고 있는 중산층 현상을 백화점 운영에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결론 아래 본점과 인천점의 영업 전략을 다르게 가져간다는 게 목표입니다. 명동 본점에서는 이번에 세계적 명품으로 손꼽히는 P 브랜드를 입점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제품이 말이오. 여성 정장 한 벌 가격이 300만 원대를 웃도는 고급 제품이란 말이지. 예. 외환위기로 소비시장이 위축될 만큼 위축되었는데 그게 너무 고가품이라 위험하지 않을까? 아닙니다, 사장님.
이미 P 브랜드가 입점해 있는 경쟁 백화점의 경우 외환 위기 이후 매출액이 월 평균 2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일반 브랜드의 서너 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그 정도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천점의 경우는 동대문 시장과 남대문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들을 입점시킬 계획입니다. 백화점의 시장 제품을? 예. 명동 본점과 인천점의 고객을 분석해서 확실하게 다르게 가는 일종의 생존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인천점의 경우 백화점에서 제품을 구매했다는 만족감, 그리고 싼 가격에 구매했다는 만족감, 이 두 만족감을 동시에 누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높은 소비 성향을 보이는 부유층과 눈높이가 낮아진 중산층 고객을 확실하게 잡자, 이거지요? 좋습니다. 그렇게 갑시다. LG경제연구원이 외환위기 이후 소비자 트렌드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1999년 도시근로자 가구 중에 소득 상위 20%의 소비는 12.9% 증가했으나 하위 20%의 소비는 7.9%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에서 보듯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소비의 양극화가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IMF 이후 유통업계 구조조정은 가속화됐다. 아, 그리고 이번엔 백화점을 확장하는 것과 관련된 건데 그 구체적인 계획이 잡혔습니까? 예. 외환 위기 직전까지 우리 백화점은 남진 정책을 세워서 지방으로 백화점을 늘려간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었습니다만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짓는 게 큰 문제였습니다. 그랬지요. 그런데 외환 위기 이후 부도가 나거나 경영이 어려워진 백화점들이 많습니다. 그런 백화점들을 인수하는 쪽으로 경영 전략을 잡아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내가 정리를 해보면 외환 위기는 말입니다. 우리 유통업 종사자들에게는 중대한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이 파고를 헤쳐나가는 방법은 먼저 고급화 전략입니다. 예. 또 한 가지는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할인점입니다. IMF 이후 씀씀이를 줄이면서 할인점을 이용한 고객들은 경기가 호전된다고 백화점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이 두 가지를 명심하면서 장기적 유통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외환 위기를 기점으로 한 재벌기업 백화점들의 점포 확장. 서울대 김병도 교수와 한성대 주영혁 교수의 한국 백화점의 역사 가운데서다. 롯데는 1998년 킴스클럽 서현점, 부평 시티백화점, 1999년 분당 블루힐 백화점 인수를 비롯해 1999년 구리점 일산점, 2000년 대전점, 강남점 등을 오픈했다. 신세계는 1999년 마산 성암 백화점을 인수해 2000년 마산점을 개점한 데 이어 반포동 옛 호남 고속버스터미널 부지에 강남점도 개점했다. 현대백화점도 1998년 주리원을 인수해 울산점과 울산 성남점으로 새롭게 개점한 데 이어 6월에는 광주 송원백화점과 위탁 경영 계약을 체결해 광주점을 개점했다. 이후 롯데와 현대, 신세계 등 대형 백화점은 적극적인 점포 확장에 나섰고 한때 서울을 대표하는 백화점으로 손꼽히던 미도파는 롯데에 인수됐으며 신촌의 그레이스 백화점은 현대백화점 신촌점으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 IMF 외환 위기 이후 정말 많은 것들이 급변했습니다. 특히 우리 생활과 관련된 유통 환경이 그랬습니다. 대형 할인점이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왔고 홈쇼핑, 전자상거래 등이 빠른 시간 안에 엄청난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변화된 국민들의 삶을 적극 반영한 유통업계의 순발력이라면 순발력이었죠. 월드컵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2002년 추석 즈음 서울의 한 할인 매장. 젊은 부부가 장을 보고 있다.
여기 배 한 상자하고 사과 한 상자. 하트 싫어. 자, 이거. 근데 부모님께 드릴 명절 선물 이걸로 될까? 그럼 고기를 조금 더 살까? 불고기 거리가 백화점에 비해 질이 떨어지는 것 같지도 않던데 가격이 저렴하더라고. 그래, 그러자. 그리고 여기 할인점 안에서 간단히 저녁 식사하고 한 10시쯤 출발하면 되겠다. 차도 덜 막힐 거고. 미리 물건 안 사놓는다고 그렇게 걱정을 하더니 봐, 출발 전에 이렇게 간단하게 사면 되는 거. 아닌 게 아니라 집 근처에 할인 매장이 있어서 참 좋긴 해. 특히 맞벌이하는 우리 같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요즘엔 할인점이랑 백화점의 매출이 역전이 됐다고 하더라고. 우리만 해도 백화점 갈 일이 점점 더 줄어드는 것 같잖아. 이처럼 199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할인점은 백화점, 재래시장, 슈퍼마켓으로 구성된 기존 소매 산업의 축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다. IMF 이후 달라진 유통 환경 가운데 홈쇼핑의 성장 역시 두드러졌다. 접시에 그리고 샐러드 볼에 대형의 머그컵도 사이즈가 작은 게 아니에요. 2010년 12월 경기도의 어느 한 가정. 아니, 설거지 하다 말고 거실에 앉아서 무슨 텔레비전을 그렇게 열심히 봐? 아유, 뭐 하나 살 게 있어서요. 뭘 또 사? 이제 그만 좀 해. 뭘요? 당신 한때 홈쇼핑에서 하루 500만 원어치도 주문했던 사람이야. 하다 안 돼서 나한테 각서까지 썼잖아. 그 정도면 병이야. 이젠 그런 식으로는 주문 안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 쓸 건데. 홈쇼핑 말고 다른 걸 좀 해봐. 자꾸 그러면 케이블 텔레비전 아예 끊어버릴 거야. 이번 한 번만 살게요. 딱 한 번만. 예? 여보. 이거 안 사면 우울한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좋은 제품 놓친 것 같아서. 이건 중독이야. 홈쇼핑 중독이라고. 1990년대 중반 한국쇼핑, 삼구쇼핑 등이 홈쇼핑 영업을 시작한 이래 텔레비전 홈쇼핑 케이블 채널은 줄곧 호황을 이어왔다. 홈쇼핑 중독이 사회 문제가 될 정도였다. (2012년) 서울 여의도의 한 커피 전문점. 늦었지? 아니야, 괜찮아. 지금 뭐해? 스마트폰에 가계부 어플리케이션 깔던 중이야. 가계부 어플리케이션? 가계부 쓰게? 아휴,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치솟고 다달이 대출이자 나가는 것도 무섭고. 앞으로는 백화점이나 마트 쇼핑도 자제할 생각이야. 좋은 생각이다. 그리고 꼭 사야 될 물건은 되도록 소셜 커머스나 중고 직거래 웹사이트를 이용하려고. 아이고, 불황은 불황인가 보다. 너 씀씀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 그러게. 우리 과 미스정 말이야? 전담 택배기사가 있다잖아. 물건을 그렇게 많이 사? 꼭 그런 건 아니고 웬만한 생필품까지 모두 인터넷으로 가격 비교 일일이 하면서 주문을 하니까. 아, 그래서 그렇구나. 네. 가치 소비라는 게 또 요즘의 트렌드라더군요. 너무나 흔해진 명품 대신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그런 제품을 잘 알아서 소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무적이죠? 대한민국 경제실록, 그동안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께 아쉬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KBS 라디오 가을 개편을 맞아 대한민국 경제실록은 오늘로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역사를 더듬어보는 이 시간, 청취자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제게도 참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혁신의 승부사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을 개편을 맞아 새롭게 선보이는 혁신의 승부사에도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